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죽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픽스의 대표 프로그램 왕자지껄 포장마차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지난주에도 뵙고 지지난주에도 뵙고 늘 뵙던 분들이어가지고 사실 소개는 빠르게 하겠습니다. 공희준, 임세은, 김종욱, 신인규, 저는 박영식이고요. 자, 뭐 이번 주는 사실 뭐 슈퍼위크여가지고 이슈가 너무너무 많은데 국회에서 벌어졌던 희대의 청문회 요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근데 빵통위원장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다고 하던데 이게 그냥 빵을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빵 매니아인가 봐. 여기도 지금 빵 있네. 아, 저희가 그래서 여기 오시라고 해.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진숙 후보자 주제를 먼저 이제 폼으로 열었으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또 빵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진숙 후보자가 이 정도만 법인 카드를 쓰신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막 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나 진짜 신기한 게 그 성심당이라고 그러죠? 대전에 맞아. 그 빵이죠. 그게 아마 단팥빵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그게 약간 빵 하나가 팥이 엄청 많이 들어서 약간 묵직해요. 맞아. 280g이라고 하더라고요. 280g. 그러면 이제 100만 원어치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그럼 280g 하니까 560개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군장 4개를 본인이 들 수 없다는 거지. 군장 4개를 들어야 돼. 난 군장 안 들어봤지만 애를 4명 들어도 무거울 텐데 군장 4개를 앞뒤 옆에 이렇게 아주 빵으로 다 아니 뭐 직업이 뭐 푸드파이터예요? 뭐예요? 뭐 몇 개를 먹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단란주점, 골프 뭐 이런 거 고급 호텔 다 떠나서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빵값이 논란이 된 게 내가 알기로는 아니 고위공직자 후보자 얘기를 하는데 빵값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나요? 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저 별로 그 인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아까 저런 청문회를 제가 근래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뭐 다 그것을 공적인 일을 했다라고 계속 개구라를 치니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해요. 청문회를 보면 막 화가 올라오고 어제 먹은 술이 다시 토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술 드시러 가셔야겠네. 아, 그치. 이게 무한 반복이죠. 술로 눌러야 됩니다. 술로. 어제 힘들어서 술을 먹었는데 다시 청문회를 보는 순간 또 술이 고파지는. 그 알중이죠, 알중. 알중의 길로 가는 겁니다. 빵중. 알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보통 돌려막기 음주다. 진짜 알코올 중독의 준말이 알중이다. 진짜 근데 제 주변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 어떤 청문회를 끝까지 보지, 심지어 20-30분도 정주행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심장 벌렁거리고 일단은 이 청문회에 임했던 그 이진숙 후보자의 애티튜드라고 해야 되나? 이 태도도 너무 오만방자한 태도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그 청문회는 국민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과 싸우자고 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대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지 국회의원이. 그럼 결국 국민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당연히 보면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 태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뭐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이런 태도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런 태도를 중요한데 우리 국민한테 저는 저거 시비 터는 거다. 국민들 시비 터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진숙 후보자가 첫날 청문회를 하기 위해 도착해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꺼내는데요. 거기 파일철 앞에 빨간색 배경에 검정색 글씨가 써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일단 넣어주실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부역자는 처단하겠다. 제가 이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못 보신 분이 계실까봐.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빨간색 배경 이렇게 진짜 이걸 꺼냈어요. 누구 부역자예요? 도대체? 미친 거야. 자기가 지금 부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첫날 보여준 거야. 첫날. 보셨어요? 그 일부러 보여준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은 그거는 방금 임세훈 소장님께서는 민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진숙 후보자 책상머리엔 저는 그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윤심이 민심이다. 윤심이 곧 민심이다. 야당은 곧 부역자다.
부역자들을 심판하리니 이제 이런 마음가짐으로 청문회를 오면 이게 뭐 청문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아니 그리고 근데 저는 이거 빵 사 먹은 게 네. 너무 잘 드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잠시 이진숙 모드로 제가 우리 빵빵해졌어. 아니 최근 저기 가장 최근까지도 그 저희 클럽이 있었대요. 동아리. 제가 죽빵이라는 죽빵 클럽 초대 회장입니다. 죽빵이 그 때리는 죽빵이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빵을 먹어보자라는 빵 동호회인데 아무튼 제가 그 빵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근데 아무튼간에 그 이진숙 후보자를 뭔 얘기를 해줄지 까먹었네. 얘기하려고 흐름 좋았는데 부역자 아니 부역자 그거 하다가 이게 단순히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회사 돈을 갖다가 사적으로 썼다라는 의혹인데 그거 빵 사 먹은 거거든요. 좀 유치하긴 한데 요거 배임 행령으로 걸어야 됩니다. 이 회사에 피해를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배임죄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형사 문제화 된다. 형사적으로 빵진숙이 빵으로 간다 이거. 빵진숙이 빵으로 간다. 빵으로 간다. 빵진숙은 빵으로 간다. 깜빵의 준말이 빵 좋아하니까. 한마디로 뭐 직빵이네. 직빵. 직빵, 빵으로. 빵. 죽빵. 근데 볼도 또 빵빵하더만. 아니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약간 여기가 경직돼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렇게 약간 앙다물고 있는 느낌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복가스리예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구태들은 이진숙 후보자 젊었을 때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분이 예전에 걸프전 때 아마 종군 특파원 저는 굉장히 좀 인상이 좋았어요. 전 그래서 그분이 저는 젊었을 때 한다면 그분이 뭐 저도 방송을 잘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저는 물론 걸프전 때 거의 뭐 30년의 세월이 넘었긴 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본 종군 기자 이준숙과 지금의 이진숙은 저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보통은 나이만 어떻게 보면 그분은 나이를 먹어서 피부만 노화된 게 아니라 영혼도 노화되고 양심도 노화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뀐 겁니까? 모르겠어. 이준숙이라는 사람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본 겁니까? 왜냐하면 정동영 그 청문위원이 그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그 생활기록부 깠는데 준법 정신이 결여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래서 그 종군 기자를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준법 정신 뭐 전쟁터는 준법 정신 같은 거 지킬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는 무법지대니까. 그러네. 저는 그래서 그분이 차라리 그때 종군 기자 하시지 말고 그냥 용병을 하셨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다. 전쟁 영웅 됐을 것 같다. 용병을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법이 필요 없는 사람. 부역자를 처단하는 마음으로 잘 싸우실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근데 부역자 처단 거기서 봤을 때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존경하는 윤석 대통령. 어디 부역했죠? 문재인 정부에 부역했잖아요. 그러면 박영수한테도 부역했죠. 처단해야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은 인터내셔널 부역자신 게 문재인 정부도 부역하시고 바이든 정부도 부역하시고 기시다 정부도 부역하시고 노는 차원이 달라요. 부역의 교과서네요. 어떻게 보면 유엔 차원의 부역자세요. 근데 부역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당했고 바이든은 중간에 후보를 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역도 하지만 부엌에 많이 가 있어요. 그렇죠. 요리하시느라고. 요리도 해야 돼요. 계란말이도 하고 요리를 가서 상납해야 되기 때문에. 김치찌개도 하시고. 계란말이 상납, 김치찌개 상납. 요새는 샌드위치 안 만드시나 모르겠네. 사모님께서 요새 좋아하시는. 요즘은 상추쌈을 만들죠. 통합이니까. 쌈 먹어야 돼. 쌈으로 통합하니까. 근데 진짜 너무 먹을 거 얘기가 많이 나온다. 왜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먹는 얘기, 술 얘기, 음식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청문회장에서 빵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청문회는 이번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상징적인 게 사실 와인도 있었어요. 그 와인 셀러가 그 MBC 사장 사무실 안에서 발견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왜 이런 거를 뭐 갖다 뒀냐라는 이제 그게 밤늦게 공개되기도 했고 뭐 각종 제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오늘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진숙 청문회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다소 좀 느릴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양해 말씀 좀 구하면서 플러스 알파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저거는 왜 저랬는지 난 저건 못 봤거든요. 한 장만 보여주세요. 보여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진짜 보이네. 팽팽하잖아요, 저거는. 아니 두 분이 팽팽한 사이라면서요. 근데 왜 저렇게 귓속말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귓속말. 너 까불면 뒤진다. 나 누군지 알아? 나 최민이야. 눈빛 강렬해. 입 꽉 다문 거 봐.
어금니 꽉 깨문 거죠? 어금니 꽉 깨물하네요. 그리고 턱각도 보세요. 턱각도. 턱각도. 위로 척 올려서. 아니면 최민희 의원님 이러실래요? 야, 어금니 꽉 깨물어라. 죽빵 날라간다. 아니면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한 것 같은데. 너 잠깐 옥상으로 와라. 저때 저 얘기가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후보자한테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이제 인사를 안 하고 들어가셨던 부분, 그거를 다시 불러내서 인사하게끔 만들고 귓속말을 한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저런 기선제압이 유치하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유치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계속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을 개인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국민이 선택한 사람들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청문을 하고 있는 건데, 청문 절차와 관련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인사도 안 하고 자기가 시작한다는 건 그 이진숙이라는 사람 스스로가 국회의 어떤 권위,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 이런 거 갖다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빵 때문에 지금 사라진 내용들이 빵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5.18 앉아가지고 손가락 운동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저질스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방송인으로서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고, 또 그다음에 사찰 의혹 있잖아요. 보안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그렇죠. 예. 이건 사찰이거든요. 자기 뭐 말에 사찰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그런데 또 댓글 공작까지, 뭐 리스크 관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뭐 1,500명의 MBC 직원 중에 1,100명이 파업을 해서 400명밖에 안 되니까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을 주고, 뭐 예를 들면 자기는 공작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공작 같은 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방송을 요청한 거와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앉아 있으면 대한민국의 방송은 존립 가치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뭐 어차피 제가 볼 때 통과되더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에는 임명하겠습니다만, 임명하고 나면 또 제가 볼 때 또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탄핵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3일 천하밖에 안 될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기도 김옥균이에요? 그러네. 그러네. 여기 진짜 김옥균입니다. 이진숙은 김옥균 프로젝트로 통하네. 둘 다 김옥균이네. 그런데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시는 거 보면은 옛날 이모군란 이후에 들어왔던 원세계 같아요. 그만큼 권위주의적인데, 근데 저는 저분이 뭐 방통위원장 자격 떠나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를 발탁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발굴을 해요. 발굴했다. 거의 뭐 채굴 수준인데, 그러니까 그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 경력이 거의 30년이 넘는다는 분인데, 제 기억으로는 저분이 90년대 초반에 발발한 걸프전 종군 기자 이후로는 언론인으로서의 뚜렷한 족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겉으면 30년 동안에 거의 뭐 땅 밑에 매장되셨던 분인데, 겉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채굴을 좋아하셨는지 갑자기 뭐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 채굴하듯이 숨어 있는 분을 또 채굴하셨는데, 발굴은 좋은 얘기니까 발골 정도로 하죠. 발골. 발골 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30년 동안에 아무런 활약상과 족적이 없는 사람들을 더욱이 미디어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어떤 뭐 도덕성, 양심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저분은 30년 동안 동명 상태에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저런 구시대 인물 자체를 정말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 환경에 총괄을 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방통위원장이라고 그러면은 중립성도 있어야 되고 여야를 잘 아울러서 하는 상당히 공정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대상으로도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언론 전문가, 통신 전문가, 방송 전문가 없겠습니까? 그중에서 정파성 없이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이 한 명도 없겠냐고요.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취급 안 하는 거죠. 왜? 방송 장악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말을 들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방통위법 1조 위반인 게, 방통위법 1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방통위는, 그러니까 방송통신법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에, 공공성에 부합하고 결국에는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하나도 안 맞아떨어지네. 근데 이
황진숙은 독립성부터가 일단 없잖아. 그렇지.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잖아요. 종속. 윤 대통령 종속돼 있고 방송의 자유가 아니라 윤석열의 비난받지 않을 자유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할 자유만 있는 사람 아니에요. 뭐 기자들의 취재, 보도, 뭐 편성국장들의 편집권 이런 거는 관심도 없다 이거야. 그냥 입틀막식으로 그 자유가 이상하게 꼬여 있는 사람이고 결국 이게 공익에 부합하냐 이겁니다. 공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정권의 뭐 당리당략 내지는 사익 요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비리 조합 세트를 방통위원장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또 보내느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그 이진숙 후보자가 저 뻣뻣한 자세를 봤잖아요. 저 저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보수는 2020년도에는 부정선거를 가지고 민심을 부정하면서 망했는데 이번 보수는 2024년도 보수는 총선 불복. 지금 이진숙도 총선 불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만 안 한다 뿐이지 그냥 총선은 그냥 한 거고 2024년도에 우리는 그냥 백석 지켰기 때문에 그냥 국회 무시하고 간다. 그냥 밟고 간다. 딱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가장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아예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전 그렇게 규정합니다. 적이에요. 적. 저 대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윤석열. 수계. 그러니까 2인 체제를 갖다 영인 체제를 만들었어. 아까 방송통신위원회에 직무대행을 탄핵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표를 내니까 바로 수리를 해서 지금 영인 체제가 된 거예요. 방통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빵만 있어, 빵만. 그러니까 방송통신을 할 수 있는 지금 최 수장이 대통령의 사표 수리 때문에 공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근데 저기 사실 합격했죠. 법을 하나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고소했잖아요, 고소. 그러니까 자기의 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영인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한 명씩 날리는 거지. 근데 이제 다음에 누가 날려서 들어올까요, 여기다가? 저는 진짜 이게 뭐 되게 놀라운 일도 아닌데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정말 이 인사 면면들이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뭐 발굴 뭐 얘기하셨지만 비트코인 채굴보다 훨씬 어려워. 이런 인간을 맞아. 이런 인간을 이렇게 데려올 수 있죠. 어디서 이런 사람 찾아왔지? 어디서 데려왔지? 그러니까 참 보는 눈은 일관돼. 보는 눈은 일관돼. 어디서 이렇게 찾아왔을까? 이런 사람을? 대단해요. 그래서 정말 인성의 밑바닥을 난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능력도 없어, 인성도 나빠, 준법은 실이 없어, 빵은 또 엄청 좋아해. 그래서 저는 또 이거 보니까 또 거짓말은 이 청문회라는 것은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현장 아니에요. 라이브, 생 라이브. 근데 봐봐요. 임성근 그 사단장도 뻔뻔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짓말 딱딱 하지 않습니까? 구라를 딱딱 치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구라 딱 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숙 씨도 이 거짓말이 한두 개 걸린 게 아니에요. 이 법카 뭐 몇 억씩 쓴 거 같고 뭐 본인이 광고 영업하러 갔다 뭐 하는데 정동영 의원이 딱 집었습니다. 보니까 3년 동안 광고 영건이던데? 3년 동안 광고 영건이던데? 어디서 광고 영업했니? 도대체 그 돈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국민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는 것. 이 정부의 특징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은 골라 찾아내는지 참 신기한 능력이다.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여 있게 돼 있어요. 저하고 이진수 후보자하고 그건 일치하네요. 제가 예전에 3년 동안 영업이 빵원인 적이 있었어요. 영업식 쪽에. 대신에 저는 영업비용은 빵원제였습니다. 영업비용도 빵원, 영업식도 빵원. 아니 그래도 이진숙은 협찬 2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2억씩 써가면서 빵이고 작가님은 누가 2억 스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빵원, 저는 영업비용 빵원 썼어요. 아니 이 정도로 영업할 거면 그냥 차라리 영업하지 말고 그 법카를 쓰지 마. 그냥 그 돈이 더 남겠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대전 MBC 사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다음 갈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로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관용 차량 타고 서울을 그렇게 몇 번 수준이 아니라 100번. 거의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3분의 1을 서울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무슨 대전 MBC 사장은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목포 MBC에 2년을 있어봤는데 목포 MBC 사장도 서울에서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럼 서울에서 꽤나 유명한 뭐 PD 출신, 기자 출신이 지역사 사장을 합니다. 모든 지역사 그렇지 않지만 제가 있었던 목포 MBC는 그랬는데 대전 MBC도 위에서 내려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서울에 얼마나 자주 가냐? 못 갑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내부에 일이 많아서 그렇죠. 여기에 있는 지역사 직원들이랑도 친해져야 되고 여기도 또 여기대로 노조가 있어요. 자기 일을 해야 돼. 그럼요. 자기 일을 해야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인물들 만나가지고 광고 땡겨와야 되고 지역사 사장으로서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 목포 MBC 했던 사장님들도 주말에 서울 가거나 이러지 귀찮아서 못 가거나 그러는데 횟수가 대전 MBC 사장이 100번이 넘는다? 이거는 그냥 대전 MBC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 출세를, 지 보신을 위해서만 그 자리를 이용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뭐 그냥 호캉스 많이 다닌 거지, 호캉스. 그렇죠, 서울에 그렇죠. 좋은 호텔 네. 호캉스. 아니 실제로 그 저기 방문진 이사들 뭐 몇몇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디 청담동이었네요. 어디 오마카세 집 가가지고 30만 원짜리 노래도 많이 1인당 뭐 그런 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달라주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이진숙 후보자는 전형적인 강남 우파네요. 강남 오마카세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전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진숙 후보자와 독대할 기회가 있으면은 저는 한번 진지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후보자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있다 분명히.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트럼프 확률이 높아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마지막으로 한 판 크게 붙을 겁니다. 때문에 종군 기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준석 기자가 가셔야 될 건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철모 쓰고 거기 가셔야 될 상황인데 분명히 저는 가실 수 있어요. 뭔가 이 정도의 연배가 되셨는데 현업 종군 기자로 뛰시면 레전데리 하니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 우리가 그걸 줘야지. 가서 거기 빵집 맛있는 거 있다고 얘기해줘야지. 단팥빵을 한 500개를 보내드려야지. 단팥빵 500개. 단팥빵 여기 이거 이제 좀. 아니 저는 그 마음이에요. 제가 죽빵 클럽 초대회장이었거든. 빵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되게 좋아해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그 100만 원어치 빵 군사 배낭으로 4개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앞뒤로 이렇게 해서 종군. 근데 저랑 이진숙, 빵진숙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빵진숙은 그걸 회사 돈으로 사 먹었고 저는 그걸 제 돈으로 사 먹습니다. 빵을 제 돈으로 사 먹어요. 근데 이제 빵만 사면 안 되고요. 와인도 같이 챙겨줘야 돼요. 그렇죠. 와인도 1,500만 원어치 뭐 와인 매장이나 와인 가게 가서 1,500만 원어치 먹었다니까. 백화점에서도 돈 써야지. 저는 방금 신인규 대변인 말씀 듣고 신인규가 왜 윤 대통령에게 발탁이 안 됐을까 하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법인 돈으로 비용을 막 쓰는 사람을 선호하는데 사비로 쓰지잖아요. 예를 들면 특활비를 코드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한덕수도 본인 생활비 개인 카드 영원이잖아요. 뭘로 썼어? 홍준표도 그래. 생활비를 그냥 특활비로 갖다 줘. 홍준표도 비슷해. 최근에 이른바 윤홍 밀착.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홍준표 시장을 좋아할 만하네요. 법인 카드를 막 쓰는 사람이. 저는 이거 어차피 저희가 이제 이 상황 끝나고 그림이 그려지는 거는 뭐 국회 니들이 떠들든 말든 대통령은 그냥 임명할 거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방통위는 어쨌든 최소 2인 체제가 돼야 뭘 할 수 있으니까 부위원장도 저희 녹화 시점으로 오늘 이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임권을 제가 했으니까 부위원장 또 지명할 거 아니에요. 2명 또 보내겠다.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전망과는 별개로 저는 이번에 이 논란을 보면서 저는 아주 길고 긴 시간 정치권에서 어떠한 혐의점을 두고 의혹을 두고 논쟁하는 걸 많이 봤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너무 정치인들의 측근의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시 됐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김혜경 씨고, 그리고 뭐 또 누구였어? 그 유시민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씨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의 금액이 죄송한 얘기인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 아니라 그냥 샌드위치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를 가기에 앞서서 그 법카 초밥 사 먹었다고 그 난리버석을 떨면서 죄송한데 지랄 쳤다면, 그러니까 발작을 했다면 그 범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진숙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대야지. 그거 왜 안 해? 최소한. 잡아가. 횡령이다. 아니 나는 여당 청문위원들이 그런 거는 왜 안 부끄러워해?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유산부. 유산부 스타일이에요. 유산부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다 그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뭐 유산부도 그렇고 다 그 검사들인데 이분들이 진짜 법이라는 잣대를요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칼로만 쓰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다 그냥 무슨 취해먹건 무슨 면책지대 같은 거예요. 김건희 같은 사람은 황제조사, 그죠? 콜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막 티끌까지 다 털어가지고 탈탈 털어서 세탁기 돌리듯이 이걸 누가 어떤 국민이 이걸 납득을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법을 갖다가. 심지어 이게 또 같은 진영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범수 카카오 대표가 구속되면서 김건희를 바라본 심정은 어떨까 이제 첫 번째 사례고. 같이 사진 찍혔잖아. 그렇지. 근데 김범수는 심지어 정치인도 아니고 반대 진영도 아니거든. 근데 거의 유사점을 두고 주가 조작이라는 혐의를 주고 이 사람은 최근에 있었던 하이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수사받고 이렇게 빨리 구속돼요. 근데 김건희를 보고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시춘이나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김혜경 씨는 자신들이 재판을 받거나 자신들이 수사를 받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보면 아니 얘는 뭐야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법이 권위를 있는 거죠. 참. 일단 그 검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이 황제 조사 말고도
김혜경 씨가 법값 28,000원인가? 네. 그래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중대한 범죄라고 해서 벌금 300만 원 때려버리잖아요. 난리 치더니. 그게 중대한 범죄예요? 실수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뭐가 상관없이 그걸 예를 들면 그렇게 예를 들면 검사들이 난리를 치면서 예를 들면 해야 될 부분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이제 권력에는 납작 엎드리고 공격 앞으로 하면은 그냥 뭐 거의 총탄이 빗발치는데도 가서 싸움질을 하고 있는 검사들, 핸드폰 뺏기는 검사들. 그러니까 접대 이거 완전히 쓰레기 같은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레기, 검내기. 그러니까 권력 앞에서 가면 그냥 어디라도 부스럭이라도 좀 받아 먹으려고 하는 이진숙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들의 MBC 권력에 꿀을 빨아서 한 자리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삶 자체가 지금 이렇게 일그러진 인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강남 보수가 이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보수 쪽은. 저는 강남 근처에서 겹불도 못 재고 멀리서 동경하는 사람이다 보는데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는 강남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응? 싸가지 있는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 대체적으로 아니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한반의 법칙인데. 그럼 싸가지 중간만 있는 사람이 있는 근데 중요한 거는 강남에서 좀 싸가지 있는 사람들은 정치나 공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주로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정치권이나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어디 한겨레였나요? 그 만평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여왕님 앞에서 팬티를 바지 벗고 네. 무릎 꿇고 있는 그 네. 검사 이거 마크 하고 있고 예. 더 웃긴 거 그 그래전화? 여자 아마 뭐 혹시 사진 있으면 찾아보시고 예. 여사는 이렇게 여왕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읊어봐 했는데 그 옆에 더 웃겨. 그 옆에 뭐가 있는데요? 토리가 있어, 토리가. 아, 토리가 샌드위치 먹고 있어. 근데 이 말이 즉슨 검사들이 토리 샌드위치 배달하다고 간 거 아니냐. 이거 자괴감 드는 일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게 뭡니까? 홀검돼가지고. 그런데 방금 임세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경이 그 포스터가 그 만평이 어디서 제가 보기엔 차용한 거냐면은 그 옛날 영화 있지 않습니까? 신은경 씨가 주연했던 조폭마누라. 꿇어. 그러면 꿇는 거지 뭐. 네. 꿇어. 그러니까 감금당한 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검사들이 이런 식의 법을 너무 자의적이고 너무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들의 또 어떻게 보면 권력을 위해서 법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권력에 사유한 거예요 검사들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모습 자체가 검사들 스스로를 참 비루하게 만든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만 연장지어서 말씀드리면 검사들이요 국회에서 탄핵한다 그러니까 이원석 뭐라 그럽니까? 뭐 직권남용죄로 불법 혐의를 검토하겠다. 그러더니 그때 송경호부터 싹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2%수 불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무서워 죽는 줄 지금 이 황제 조사에서 이원석 패싱 당했잖아요. 여긴 또 다 침묵하고 있어요. 다 조용해. 그러니까 김건희 황제 조사 검사 콜링에 대해서는 검사 콜검 아무도 얘기를 못해. 야 너무 비겁하지. 이렇게 순둥일 수가 없어. 순둥이었어. 순둥이. 한마디에 끝났잖아요. 지검장이 내 말 잘 듣기로 했다. 총.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지식을 벌어주고 있는 상황. 너무 이율배반적이야. 그러니까. 나 근데 이진숙 있잖아. 이진숙 후보. 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네. 누구 닮지 않았어요? 약간 인상이? 누구 닮았는데요? 나도 우리 알것 V1. 같아. V0. 그래요? 난 줄리 닮았다네. 줄리 닮지 않았어요? 아니 좀 약간 인상이 약간 혐상이다 혐상. 네. 혐상. 혐오스러운 상. 약간 V0 닮지 않았어요? 나만 그런가? 저는 뭐 둘리 표현을 아끼겠습니다. 아니 둘리에 대한 모욕이다. 둘리. 아니 근데 또 좀 닮은 것 같아. 둘리 닮았다, V0, V1을 닮았다, 누굴 닮았다 하시니까 그 누구에 대한 주제를 이어가기 전에 광고를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그렇습니다. 한우 회식하면 경성 한우. 대구 달서 죽전 내거리 용사 자이몰에 위치한 대구 최대 식육식당 경성 한우. 사랑하는 가족 연인은 물론 550석 최대 규모의 단체 회식 장소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의 한우와 저렴한 가격까지 가성비 최고 경성 한우 법인카드도 받습니다.
좋다. 자, 그리고 자, 광화문 살롱 쿠키 세트. 광화문 살롱에서 수작업으로 시작하는 9가지 종류의 유기농 쿠키 세트.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43개가 한 상자에 들어갑니다. 맛도 모양도 최고고요. 온 가족 간식으로도 답례품으로도 최고인 광화문 살롱 쿠키 세트 소개해드립니다. 정기 배송 화요일, 목요일이고요. 배송일로부터 2일 정도 소요가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 클래스 온리 유. 명문대 출신 최고의 선생님 830여 명이 전국 어디든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온라인 1:1 맞춤 수업을 제공하는 탑클래스 온리유. 학생이 원하는 선생님을 완벽하게 매칭해주는 국내 유일 교육 서비스 탑클래스 온리유. 자기 주도 학습 습관화 탑클래스 온리유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께는 탑클래스 검찰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 뭐랄까 지난 주말에요. 저희가 이제 왁자지껄 방송 나가는 그 시간에 지난 토요일 저녁 6시 반에도 김건희 여사는 조사를 받고 있었지. 그렇죠. 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죠. 근데 이번 주에 나왔던 가장 황당한 김건희 여사 변호인의 인터뷰, 매일신문 인터뷰가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과를 했는데 검찰한테 사과한 거잖아요. 검사 만나서 사과한 거잖아요. 이걸 사과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아니 근데 그 김건희 씨는 사과를 검사한테도 잘하고 또 한동훈한테도 잘해요 사과를. 미안하다 그래 자기 동지들한테는. 근데 왜 우리한테 안 해? 아니 근데 저는요 사과 난 솔직히 사과 받고 싶지도 않아요. 어거지로 하는 거 싫고 그냥 사과 됐으니까 그냥 법과 원칙대로 난 그냥 똑같이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법과 원칙대로 사과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그냥 수사를 받으시고. 저도 안 받습니다 이제.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다 도둑처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투표도 도둑 투표였죠. 몰래 가가지고 수사도 도둑. 아니지. 수사 아까 불렀지. 경찰도 도둑처럼 불렀지. 소환했지. 근데 사과도 또 도둑으로 사과해. 근데 아무도 몰라. 본인은 했대. 아니 우리가 모르는 걸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럼 예를 들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몰랐겠네. 아 제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정을 떠나겠습니다. 했어도 모르겠네? 얘기했으면? 어찌합니까 그거를. 저는 그래서 제 신경이 뭐냐면은 만약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결혼 사진이 그래도 한 장 있었게 망정이지 그 사진 없었으면 저는 두 분이 진짜 결혼한지도 의심했을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는지도. 뭐 따로 사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조서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조서에도 뭐 근데 조서에도 안 남겼지만은 사과라는 거를 하려면은 누구에게 하느냐, 그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받아줘야 사과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무슨 이미 조사 자체도 틀려먹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미안하다고 했든지 말든지 국민들 관심도 없는 거고 그냥 김건희 씨는 저 조사 한 방으로 그냥 법 위에 있다. 내가 특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그동안에 문제 제기됐던 거 다 사실이다 라고 저는 인정한 자백이라고 봐요. 근데 변호사이시잖아요. 신규 변호사도 의뢰인이랑 소통을 하면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 할 거면 김건희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아유 당연히 하죠. 그거는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김건희랑 다 조율하고 나와서 당연히 그 최 변호사가 최지우 변호사인가요? 나와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김건희의 뜻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검찰들의 휴대전화가 위험했던 이유도 폭발물이 담겨 있었다는 그 입장도 김건희의 입장이에요? 요거 또 진짜 심각한 게 아니, 이게 제일 웃겼던 검찰청이 그냥 폭발물로 그냥 아니 그것도 그렇고 무슨 검사들이 조사하러 와가지고 무슨 테러리스트냐고 검사들이 빈 라덴이에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나는 폭발물 터뜨려? 그러니까 나는 그것마저 김건희 여사의 너무 웃기더라. 뜻이냐는 거지. 아 그럼 이원석이 테러리스트의 수괴네. 테러리스트 수괴네. 전 제일 놀라웠던 게 대통령실에 있는 500여 명의 대통령실 직원들은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러리스트가 바글바글 내잖아. 휴대폰 갖고 다니니까 대통령실에서. 위험해. 그러니까 저타구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때 그 변호인이 그 얘기한 거 제가 볼 때는 사과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빨리 종결해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아. 검찰한테 종결해라. 할 거 다 했잖아. 조사받았지? 내가 대국민 사과했지? 그러니까 내 검찰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 나 처벌할 권한 아무것도 없잖아 법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종결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완전 일련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5월달에 민정수석실 만들어서 6일 민정수석 임명한 다음에 6일 만에 검찰에서 딱 단행을 해서 맞아요. 서울지검장 확 바꿔버리고 서울지검장에서 움켜쥐고 있다가 2달 동안 싸바 해서 황제 아련 가서 조사 끝났고 변호사는 나와서 사과했다 그러고 검찰한테는 야 알았지 이제 니네들이 할 게 뭐가 있어 수사 종결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검찰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뭐라 하더라 쓰레기? 허수아비? 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고 이렇게 종결을 시켜.
제가 볼 때 검찰이 일부러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이렇게 하나요? 명분을 주나 숨은 명분을. 영웅이었네. 그럼 네. 숨은 영웅. 아니 근데 참 뭐긴 웃긴 게 왜 사과는 맨날 지들끼리 합니까? 지들끼리?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선가? 네. 거기서 사과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몰랐어. 아 기네. 거기서 사과했다고. 여기서 까먹을 자기끼리 뻔했어. 사과했다 그러지. 네. 또 진짜 웃긴 거. 뭐 그렇게 했대잖아요. 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심려는 걱정한다는 게 심려예요. 우리는 걱정한 적이 없어. 그냥 맞아. 빡친 거야. 맞아. 수사를 받으라는 거지. 수사 받아. 죄값 받으라고. 그 네. 얘기란 건데 뭘 심려를 끼쳐서 아니 그러니까 죄송해. 사과를 할 때는 비공개로 하고 코는 공개적으로 풀고 대통령이나 자가 나 진짜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뭐 내 집 같은 편안함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 과연 검찰들이 휴지랑 의자는 가져갔을까 싶은 거야. 휴지랑 의자요? 네, 노란 휴지 필요하거든요. 아 나 뭔 얘기하면 했어. 휴지를 왜? 다리 올리고. 아니 그래서 이번에 무릎 이게 꿇고. 비공개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혹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비공 개사과. 그러니까 개사과를 띄어쓰기를 비공 개사과로 이렇게 있던데. 아니 저는 그리고 보안 부분도 제가 굉장히 보안이에요. 보안. 보안. 아 보안이죠. 네. 이 보안도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게 보안이랑 보안이랑. 보안 부분. 아니 세상에 어떤 범죄가요. 드러내놓고 하는 범죄 있어요? 다 은밀하게 하는데 검사들이 들어가서 폰도 뺏고 내밀한 영역에 들어가서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게 수사의 원칙이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지금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을 받는 피의자가 예. 조사받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나 보안이야. 자기 범죄를 은폐해.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은 압수수색 그 김범수 의장 이번에 구속됐잖아요. 네. 그분 왜 보안을 침범해? 그렇지. 그분도 공개적으로 해야지. 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당연히 은밀하게 빵 훔치고 은밀하게 강도짓을 하죠. 그럼 그거를 갖다가 가가지고 추궁도 하고 또 압수물도 갖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를 구성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건데 네. 보안이니까 뭐 못 받는다? 보안이니까 제3의 공개로 장소로 간다? 그럼 자기 수사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거를 이런 자기 범죄를 가리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 네. 아니 진짜 보안이라면 뭐가 보안입니까? 우리나라 안보 보안. 그렇지. 오물풍선 같은 게 보안 아니에요. 사람 그렇죠, 안 보고. 그렇죠.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 자기 범죄를 가리는 수단으로 보안을 악용하는 이 아주 사악한 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오물풍선 얘기하셨으니까 보완이라 그랬잖아요. 오물풍선이 보완해줬지. 여러 측면에서. 오물 집단에 오물 하나 더 보완. 아,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이 최 변호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파냐면 건국 이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수사에 협조한 적이 없다. 맞아요, 맞아요. 건국 이래 그다음에 건국이래라는 표현이 나요. 현직 영부인이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헌정사 최초로 예. 대면 조사를 받았다. 예. 그러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뭐 건국 이래 자기가 뭐 이승만이야 씨 그다음에 왜 헌정 최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쓰면서 헌정 최초 영부인 주가 조작인 건 맞아요. 아 그렇죠. 영부인 주가 조작이 헌정 최초야. 헌정 최초 영부인이 영부인 대놓고 주가 조작과 기록을 받은 거 명품 맞지? 스스로 최초인 건 맞아. 자기 스스로 헌정 최초 영부인 건 맞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 낮추는 게 우리의 상례고 예를 들면 도덕이에요. 근데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고 예. 뭐 헌정사 최초 건국이래 이런 얘기를 붙이는 건 제가 또 엿먹으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래도 저도요 최지우 변호사가 원래 행정관으로 있었거든요. 예. 원래 이제 V1, V0 이렇게 같이 공동 운영하고 있잖아요. 난 이 생각도 했던 게 최지우 그 행정관 당시에 이 변호사가 김건희한테 많이 당했나? 그래가지고 머리를 쓴 거야. 제가 영부인 우리 배우자 제가 대통령 배우 영부인 그 변호하겠습니다 해놓고 근데 속마음은 좀 그러면서 이제 잘 달래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팀킬 엑스맨 짓을 하면서 김건희를 잡는데 지금 자기 몸을 헌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다크나이트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 저는 그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김 여사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 김종업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건국이랬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내가 영부인이 된 거를 건국에 준하는 사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 남편이 대통령 취임한 날이 진정한 건국절이다. 건국은 자기로부터 그렇죠. 시작이 된다. 어떻게 보면 건의가 건국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 검사가 된 느낌이었어요. 예. 검사가 된 느낌이었어요. 예, 왜요? 오더니 인상을 쓰시면서 예. 음식이라고? 검사가 된 느낌? 저는 그리고 그런 애 있어요. 거기 검사들이 예. 일종의 여사님께 면접을 보러 갔을 수도 있겠다. 면접. 예, 어떻게 보면 자기 소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사를 빙자한 자기 소개. 네. 저는 이만큼 앞으로 할 수 있으니까
뭐 검찰 인사처도 좀 가까워졌다고 하고 확실한 건 이겁니다. 그 김 여사가 보시기에 이번에 검찰은 많이 예뻐 보여요. 그러면 뭔가 좀 반대급부가 있겠죠. 그러니까 승진청탁 이런 거 하려고 지금 간 거네요.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좀 저는 굉장히 예쁘게 봤을 거라고 봐요. 이번 그 검사들. 이거 확인해봐야 돼. 어떤? 그 검사들 혹시 디올백이나 더 비싼 거 에르메스백 갖고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혹시나 또 혹시 신라 듀티프리? 그렇지. 듀티프리에 또 갖고 간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서류라 해가지고 듀티풀 딱 가득 들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영부인이 활자를 안 좋아해. 맞아요. 점 찍어. 최근 갖다 버리는데 또 보고서는 또 듀티프리에 갖고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점 찍어. 그리고 책도 안 읽으면서. 아이고 아무튼 뭐 그 검찰이 아련하고 하나만 더 얘기해. 하나만 더 얘기해. 근데 영부인은 전화는 잘해. 진중권한테도 전화해. 주가 조작할 때도 파세요 전화하고 검사들한테도 전화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오게 검사 소환하고 아주 전화는 잘하시는 분이고 활자에만 약하셔. 이거. 아니야 카톡도 잘하세요. 활자는 약하긴 한데 활자는 약하잖아 솔직히. 약해. 점 자꾸 찍고 맞춤법 틀리잖아. 되게 어려워. 그거 얼마 손 많이 가야 돼요. 점 찍는 거. 방금 나온 얘기 때문에 최 변호사가 한 얘기 뭐냐면 김 여사와 주가 조작에 관해서 연락했다는 진술이나 관련 증거도 하나도 없는 걸로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청문회에서 이건계 의원인가요? 예. 그분이 증거 다 얘기했어요. 진술에 나온 그러니까 공판에서 나온 진술 내용도 다 공개했는데 다 거기 누가 나오는지 알아? 김건희가 나와. 거기에 다. 아니 있다고 거짓말을 하나 이거예요. 진짜 아니 장난하나. 아니 계좌를 이용 당한 것뿐이에요 우리 여사님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 이용 당해서 이제 23억 수익 얻으셨죠 유일하게. 근데 이거 주가 조작 이건 너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너야 얘기만 하면 돼요. 왜냐 계좌 있지. 그 다음에 엑셀 파일 있지. 관련자 진술 있지. 근데 뭐가 어려워? 카톡도 다 있어요. 있지. 전화한 녹취 있지.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아니 뭐가 어려워 이거? 나라도 지금 바로 범인 찾을 수 있겠는데? 아니 근데 주가 조작도 주가 조작이지만 아니 가방 받은 장면이 나와도 지금 이 지경인데 주가 조작을 인정하겠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이게 이런 게 다 이 상황 자체가 다 비정상이다 보니까 지금 뭐 지금 주가 아니 그러니까 여사님은 정말 진짜 늘 피해 아이콘인데 모든 수익을 다 보셔. 피해는 다 당했다는데 그런 피해 좀 돈을 당해보자. 피해자인데 돈을 늘 버셔. 그러니까 이런 거 임성근도 똑같아. 임성근도 모릅니다. 삼보 없습니다. 이러더니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다 구명로비를 해줘. 그렇지. 인생은 임성근처럼, 인생은 김건희처럼. 난 가만히 있는데 나는 구명을 해줘. 나는 사표도 낼 필요도 없고 나는 그저 처벌도 받지 않고 나는 무혐의고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다 해주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하필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 그러네. 거기에 또 연결된 사람은 딱 김건희야. 아니 온 우주가 다 나 도와줘. 온 우주 나 가만히 있는데. 사표 내니까 휴가 처리. 그러니까 휴가로 처리해주고 아니 어떻게 임성근 같은 인생이 있냐고. 모든 일이 자기와 무관하게 다 자기를 위해서 술술술술 막 꼬인 게 풀려요. 어떻게 김건희 여사님 같은 인생이 있냐고요. 가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방에 지금 그러니까 가방을 실제 누가 썼을지도 모르잖아. 그 유행정관인가가 썼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지금 그런 얘기가 돌지만 아무튼 그 가방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나는 지시했는데 걔가 깜빡한 거고 누군가 탓으로 돌리거나 누군가의 덕을 봐. 맞아요. 항상 그러네. 잘한 건 누군가가 내가 당한 거고 그치, 내가 당한 거고. 못한 건 누가 한 거야. 그치, 네 탓이야. 저도 그래서 참 영부인이 부러운 게 그분이 도이치모터 수익이 20몇 억이잖아요. 23억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한 번 23억 입금 당하고 싶고. 그러니까 좀 피해를 당하시면 그리고 좋겠어. 이제 저도 집 앞으로 노선을 좀 변경 당하고 싶고. 좋은 건 다 당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검사도 집 앞에서 만나고 싶죠. 그렇죠. 집 앞에서 검사 만나면 편할 것 같아. 위원 이거는 야, 우리 집 들어오라고 그러고 핸드폰 빼서 그냥 검사들. 그럼 편하지. 이진숙이 그래서 그렇게 한 거구나.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님이 인생 핸드폰 편하게 살아. 정정합니다. 김건희 여사님이 휴대전화를 뺏은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님은 그냥 계셨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이걸 뺏은 거지. 난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근데 갑자기 폭발물 같은 걸 제거해 준 것뿐이지. 김건희 여사님은 검사가 적이 없어요. 검사가 그렇지. 위험해. 대한민국 검찰청 그러면 지금 위험합니다. 윤석열 검사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랑 같이 사네 지금. 그래서 각박 쓴다는 얘기했어요. 위험하니까. 어떻게 보면 김 여사도 미치겠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나중에 김 여사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딴 거 아니라 나는 윤석열에게 결혼을 당했다. 결혼당했다. 결혼당했다. 그럴만하다. 명언이다 명언. 결혼을 당했다. 그 결혼을 당하게 만든 사람이 띠동과 오빠한테 결혼을 당했다. 우리가 중매 서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잖아. 이종호 씨가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 시켜줬으니까 나중에 가서도 이 결혼은 이종호에게 당한 거야. 그럼 학력 조작도 당한 거예요? 누군가 나는 조작을 당했어. 또 학력 조작도 당하고 다 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평생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저기 뭐 당한 거 연속인데 개명을 당하고 결혼을 당하고 입금을 당하고 노선이 변경 당하고 그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도 막 당하나? 동시에 또 이제 영부인으로 신분이 승격이 변경당하고 위험하다 이거. 오늘 바로 위험합니다. 우리 바로 살고 요즘 다 하고 살고 싶어. 이 사람들이 세상 모르는 줄 아니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김건희의 8대 조작에 대해서. 네, 제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8대 아니고 10대 아니었어요? 조작으로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버전을 추가하셔가지고 김건희의 10대 당함. 아, 근데 진짜 10대요, 10대. 이름, 8대에서 병력, 10대로. 10대 학력, 당함으로 이렇게. 주가, 그다음에 계좌, 법리, 여론 조작.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제 댓글 지난주 댓글을 보니까 이제 10가지 조작이 아니라 10조작이라고 해버리니까 10조작이라고 해버리니까 댓글에 너무 10조작 하니까 그게 웃긴다라고 해가지고 혹시 그 어감 때문에 8조작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구수기 때문에 9조작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8조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보완이 돼가지고 그래요? 이제 10조작으로. 그 보안이야. 유지 조심하세요. 보안 유지. 예. 보안 유지.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주가 조작 결론 내는데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분리해서 결론을 내릴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디올백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내릴 건데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녹화 시간으로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서는 아니 이거를 왜 자꾸 청탁금지법만 이렇게 보냐 알선수재, 뇌물죄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얘기 나오는 게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또 혹은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 검찰, 윤 대통령, 김건희 명품백 신고 의무 확인 나선다 이것도 그냥 냄새나는 보도고요. 무슨 소리야.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은 취재 요청으로 명품백 수수를 알게 된. 그러니까 즉 디올백 보도를 우리가 하는 당일에 녹화 당일에 장인수 기자가 대통령실에 취재 넣었거든요. 고시침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알게 됐다는 거야.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이거 전부 다 디올백은 아무 일이 아니다. 아니 제가 요 김건희 논리를 갖다가 대입을 바로 시킬 테니까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네.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박영수도 뭐 벤츠 받고 뭐 수산업자들 뭐 받았잖아요. 김건희 논리대로 하면은 그냥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처벌받죠? 그리고 곽상도 아들 디올백 받듯이 그냥 50억 받은 거야 선물로. 근데 왜 처벌하죠? 과거에 YS 아들 현철 씨 있죠. 현철 씨 뭐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알선수재로 구속됐거든요. 현철 씨도 억울해 사실은. 그럼 선물 받은 거야 그냥 5천만 원 선물을.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논리를 다 갖다 대잖아요. 누구도 단 한 명도 처벌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에요. 이걸 어떻게 권익이랑 검찰이 길을 터주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정말 뚜껑 열립니다. 저 뚜껑 열려 진짜. 권익위가 얘기한 우리한테 화를 내요? 뚜껑이 열려서요.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아니 뚜껑 잘 열리더라고. 권익위가 판단 내린 거 보면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러니까 이제 언제 기록물이라며? 아니 왜냐면 그 기록물은 권익위가 얘기한 적이 없고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면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게 되면 대통령까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권익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언제는 이게 못 돌려준 이유가 횡령이라며요. 기록물이라서. 이철규, 정진석 횡령이라며. 그분들은 좀 벌 받겠네. 그분들도. 그렇죠. 혼날 것 같아. 아니 대통령의 직무범위가 어디예요? 다 미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대통령의 직무범위 여기 있네. 이것도 직무범위야. 그래, 빵도 직무범위 빵. 빵 그만큼 넓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직무범위 술도 들어가지. 그러니까 아닌 게 없다는 거야. 직무범위가. 근데 왜 직무범위가 술은 없다는 이미 거예요? 폐기했다던데요? 몸속으로?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이 사적으로는 부부지만은요 공적으로는 윤 대통령은 입헌군주 왕국의 왕, 김 여사는 총리 그런 관계 같기도 해요. 윤 대통령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 왕이고 엘리자베스 쪽이네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은 윤 대통령 엘리자베스 2세, 근데 김건희 씨가 김 여사는 대처. 내가 총리야? 화낼 것 내가 그 같은데? 정도밖에 안 돼? 실권이 있으니까 영국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상징적인 군주고 이제 본인은 실권이 있으니까 좋아할 수도 있죠. 아니야, 근데 그런 스타일 아닌데. 아니야,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실제로 그 영상 보면 나오잖아요. 되어 보니까 이렇게 내가 뭐 되어 보니까 뭐 이 자리에 있으면은 뭐 다 그렇게 돼요. 뭐 맞아. 저야 생각 안 하게 돼요. 멍청한 남편을 대신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멍청하다 그랬으니까 자기 남편한테. 남편은 그냥 항상 술 취했으니까 정신 없죠. 알중이에요 알중. 이미 그거 폐기된 것도 간에다 넣었잖아. 자기 간에다가. 양주 위험하다며. 아니 모르죠. 간에다가 숨겼구나. 아니 그건 모르죠. 그렇게 추정한다. 그건 모르죠. 그건 일종의 경호처 직원이 책도 흘리고 그다음에
그 책을 흘린 경호처 직원들이 술은 문제가 되니까 그거 폐기했다라고 말을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종무행정관은 까먹고. 그렇죠. 종무행정관은 까먹고. 책도 위험할 수 있어. 책도 그거 딱딱하잖아. 왜 그냥 책도 먹지 그래? 책도 종인데 먹어 그냥. 위에 폐기해. 기업백도 먹은 거 아니야? 그런데 보통은 저는 그냥 다 먹었다 그래 그냥. 저는 술도 먹고 다 먹었다 그래 그냥. 책도 찢어 먹어 그냥. 배고파서 먹었다 그래 그냥 배가 고프니까. 아니 앞으로 저는 샤넬 제가 죽기 전에 관련 유사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니 받은 거를 다 인정했는데 폐기하거나 잃어버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경우는 나 진짜 처음 봐요. 증거 은폐야. 그러니까 증거를 없애는 게 더 강력한 범죄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받았고 없앴으니까 땡이다. 땡이 아니고요. 근데 받은 건 범죄고 그 관련된 것들을 은폐한 거는 증거를 인멸한 거지 사실.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뇌물죄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되잖아요. 아니 예전에 저기 김호중 씨 있잖아요. 공희준 씨가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자기 집은 자기 먼저 해야 돼. 먼저 해야 돼. 예전에 말씀하세요. 트로트 가수 공희준 씨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 이거 얘기할까? 위원장 허락받고 발언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세요. 이거 잠깐만 아이스 똑바로 하십시오. 김호중 씨 트로트 가수 그 블랙박스 뭐 그거 숨겨서 메모리칩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증거 인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얼마나 양아치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그 양아치 같은 짓 하는 거 아니에요. 화장품도 그냥 그 뭐 기업백 먹다가 목마르니까 그 샤넬 화장품도 같이 마셔버리고.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김 여사가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에는 윤 대통령을 폐기할 것 같아. 어떤 식으로 폐기하죠? 폐기할 방법이 있잖아요. 오물풀성 아니 그게 아니라 김 여사의 어떠한 그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윤 대통령이잖아요. 윤 대통령인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증거물이 어떻게 폐기하지? 그럼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를 갖다가 탄핵시키나요? 아니 폐기를 할 것 같은데. 오물풍성이 날려가지고 보내. 정말.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진짜 한심하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대단한. 정말 저는 이보다 더 정말 국민들 앞에 정말 충격적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지금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의 영역에 존재하지만은요. 100년쯤 후에 저분들은 아마 저 코미디의 영역에 갔을 거예요. 100년쯤 후에 아마. 이미 코미디요 이미. 근데 우리가 지금 막 조롱하듯이 웃고 떠드는데 사실 현직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웃고 조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 않게 저항감이 없잖아. 저항감이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님이라고 쳐봐요. 우리가 막 웃고 대충 뭐 비판은 할 수 있겠지. 뭐 잘못된 일이 많이 있으면. 근데 웃고 막 따들고 뭐 하고 뭐 이게 조롱이 돼요? 이게 가능한 게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요즘에 요 사안을 갖다가 보수 패널들이 많이 실드를 좀 치거든요. 치면서도 얼굴이 헐떡헐떡 힘들어 보여요. 이게 최지우 같은 멘탈이 나오기 쉽지가 않고 그럼. 방어하면서 이번에 그 이탈표 좀 나왔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이 사람들도 현타 팍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먹고 살아야 되냐. 이탈표 아니래요. 이탈표 아니래요. 잘못한 거래요. 잘못 쓴 거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번에 실수잖아? 다음에 실수를 더 많이 하길 바랍니다. 실수를 50명 해버려 그냥. 그거를 가표를 쓰시는데 그거를 김건희 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이탈표가 아니고 이탈 당한 거예요. 그렇죠. 또 당했어. 그러니까 최경호 원내대표도 참 그쪽 참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이탈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뭐라 그러더라 탄핵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재결을 할 때 가부를 잘 몰라가지고 잘못 썼다라고 이렇게 쉴드를 쳐요. 그 정도면 국회의원 하지 마요. 그 정도 인지 능력이. 좀 모자란 거 아니야? 많이 모자란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야? 모자란 인간들만. 김대섭 의원이 그 얘기했어요. 그 정도라면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자체에서 나오는 얘기. 그런 사람이면 배워야 되죠. 배워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자기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재밌다. 어떻게 예를 들면 이따구 짓을 하고 있지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고 국민의 분노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명 나왔죠 저번에는. 이번에 4명 나왔죠. 더 다음에 8명 나오면 안 돼요. 8명 나오면 딱 되나요? 8명 나오면 돼요. 8명? 답이 됐네. 근데 이거는 교수님 표현이 잘못되신 게 이탈한 게 아니야. 이탈 당한 거지. 이탈 당한 겁니다. 요거. 아니 김건희 윤석열 정부에서 순서가 바뀌었네. 나도 모르게 지금. 하여튼 윤석열 정부 김건희 공동정부 하에서는 모든 건 당한 겁니다. 요 이탈도 당한 거고 상추쌈도 당한 거예요. 상추쌈을 먹은 게 아니라 먹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보통 저는 양주를 저 같으면은 배출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폐기 어떻게 액체를 폐기? 몸에다 폐기했다니까 몸에다가 누구 몸에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사실 그 얘기는 많이 먹다 보면 사실 그 얘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모욕인 게 그 얘기를 윤 대통령이 무슨 걸어다니는 오물수거기입니까?
아니 그분은 우물수거기가 아니라 테러리스트라니까. 그분은. 테러리스트의 검사니까. 테러리스트 수계. 폭발물을 조작한대잖아요. 지금 최지우 변호사가. 어지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나 근데 너무 재밌는데 오늘 이 와중에 요거 하나 읽어야 돼. 예. 최재형 목사의 카톡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나는 이제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 알기를 무시하고 개돼지처럼 아는지 이제는 알았어. 아 그래요? 이제 알았다. 아니 지금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해명하잖아요. 국민 다 본 줄 알고 이제 알았어. 왜냐하면 그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김건희 씨가 본인은 무당한테 성경 지식 알려준 스타일이다. 본인이 무당한테 성경 지식 알려준다? 네, 본인 자체가 무당인가? 무당인가? 근데 직원들한테 성경 공부 자기가 알려준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매뉴얼로서 성경을 제가 가르칩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가 이렇게 나와. 우리가 동물을 인도하듯 동물을 거느리고 인도하듯 몰라 무슨 말이지. 근데 문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본인이 성경에 매우 해박하다. 무당한테 성경 알려줄 정도로 해박하다. 요새 밤마다 마실 나가신다는데 그게 무당한테 성경 알려주러 하는 거. 아니 저도 제가 신약과 구약을 인도하듯. 제가 신약과 구약을 딱 한 번 읽어봤는데 텍스트가 글자가 무지 많거든요. 김여사 같은 못 읽어요? 다 외우신다던데. 텍스트 혐오자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성경 얘기 들먹이면 안 되는 게 성경에 나와요.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거는 김여사가 거짓말 당하신 거고. 또 당한 거예요. 다 모든 게 당한 거예요. 그분은 너무 억울하시겠네. 오늘 제목 나왔네. 김건희는 다 당하셨다. 당했다. 이제 당할 거 딱 하나지. 어떤 거요? 탄핵당하는 거죠. 그것도 당하는 거. 당해야지. 그거만 당해야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 빵에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그것도 당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이제 성경에 빗대면 이거 같아요. 당하신 걸로 흥한 자, 당하신 걸로 망한다. 야, 그거 제목 썸네일 제목으로 좋겠다. 이제 또 수감 당하시겠지. 수감 당하셔야지. 계속 진짜 당하셨다는 겁니다. 거면 진짜 당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탄핵부터는 리얼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묵자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조윤선 같은 사태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조윤선? 그런 사태를 볼 수 있는 맨얼굴이요? 건가요? 그죠? 맨얼굴 기대됩니다. 맨얼굴 기대됩니다. 우리 언니 맨얼굴 기대됩니다. 굉장히 앞서 나가시긴 했습니다만 우리 탑. 레전드 방송이 될지 모르는 오늘 막자지껄.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역대 영부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이게 떠듬떠듬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들 중에 한 1,000만, 2천만 국민 정도는 맞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맞을 거라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는요 5천만이 다 알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언론에 의한 소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김건희 여사가 뿌린 씨앗이 너무 많다는 거지. 쥐은 죄가 많지. 그게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토요일 6시 반쯤 이제 한 7시 20분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됐지만 이번 주 내내 월화수목금 김건희였어. 헤드라인에. 앞으로도 계속 김건희야. 근데 앞으로도. 모든 비리와 무슨 범죄 혐의의 가운데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어김없이 그분이 계시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 건국 이래 헌정사 건국 이래 최초. 이런 연부인은 없었다. 근데 아까 김건희 씨가 뭐 5천만 알 것 같은데요. 전 더 희대한 일이 있어요. 뭐요? 대통령 장모 이름도 대부분이 압니다. 최은순. 네. 대통령 장모는 모르지 사람들이. 장모 이름을 누가 알아? 그러네. 최은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수 있겠다.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역대 대통령 저도 뭐 정형외과 전공이지만은요. 저도 역대 대통령 아버지, 어머니, 장모, 장인 잘 이름 몰라요? 제가 아예 몰라요, 아예. 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찾으면 나오지. 나중 나오는데 사람들이 도이치모터스 잘 알 것 같고요. 그렇죠. 디올이라는 브랜드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삼부토건도 많이 좀 양평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양평도 많이 놀러 많이 원래 많이 갑니다. 가기도 하지만 놀러 많이 갑니다. 이 도로가 바로 그 도로야. 이런 얘기하지. 저는 김건희라는 이 이름의 그 악명이잖아요. 악명이 뭐 과거에도 우리가 뭐 악명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완용이라든지 뭐 김일성, 뭐 이 정도 조선시대 장희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전 그걸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완용과 김일성과 장희빈을 다 합쳐도 김건희의 악명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역대급. 넘사벽이야. 나 진짜 내가 진짜 정말 역사의 인물 남을 거예요. 역사에. 개인적으로 아는 옛날 회사 다녔을 때 언니 이름이 김건희예요. 진짜요? 네, 진짜 김건희. 근데 그 언니 되게 착하고 이쁜 김건희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언니도 이름을 개명해서 김건희였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이 언니 지금 개명 또 했을 것 같아.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같이 가는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 사장님 이름이 김명신이에요. 또.
분을 모시고 와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진짜 김명훈. 미치겠다. 우리 MS 김 언니, MS 김. 아우 정말 진짜 김명신 선생님. 그러면 다음에 김명 선생님하고요 그 선배라고 하는 김건희 씨, 요 두 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왁자지껄 방송을 하면. 근데 진짜 야구 선수 김건희 있잖아요. 축구 선수. 운동하시는. 남자분입니다. 사실상 그 김건희는. 저는 그래서 김 여사가 나중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는 개명을 당했다. 알게 모르게. 정말 당한 것도 많고. 아유. 당 수치는 안 넘나 모르겠네. 아유. 빵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예. 아유 정말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또 김건희 여사 얘기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주가 되고는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제 이종호는 어디에 있는가? 이종호는 휴대폰이 바꿨는가? 그리고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들의 또 다른 그 2011년부터 17년까지 했다는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신주 인수권 부사채, 그 내용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 이거 좀 안타깝더라고. 내용이 어려워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혹시나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또 다른 주가 조작 그 정황이 나왔다라고 해서 BW 김건희 이렇게 치시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온 겁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수상한 거래, 또 다른 주가 조작 정황 그래서 권오수 회장 등이 검찰이 기소한 주가 조작 외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거 다 못 읽는 거 봐. 등 파생 상품과 연계한 신종 수법으로 6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사당국이 주목하지 않았던 2011년부터 2017년에 이루어진 데다 김건희 여사의 자금도 활용된 것으로 확인돼요. 확인되라고 나와 있어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또 활용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그러니까 원래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채권인데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신주를 바꿀 수 있는 채권. 그럼 이제 이걸 싸게 산다가 나중에 주식 가격이 오르면 훨씬 이득이겠죠. 아마 요거 이용한 것 같습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줘요. 전환해 주는데 그 주식의 가격이 높아지면 이 채권도 그 가격에 맞게끔 돈을 줘요. 아니요. 주식으로 바꿔줘. 채권이. 그냥 바꿔주면. 그러면 그 채권으로 주식을 바꿔서 그 주식을 팔면 돈이 되겠네. 그렇죠. 근데 이 채권 자체가 가격이 싸게 산 다음에 싸게 사지면 나중에 이게 주식 가격이 올라지면 이게 훨씬 이득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경영권 방어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한테나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쩐주들이나 그 주가 조작 선수들이나 그 내부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너서클끼리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김건희가 껴있다라는 거는 내부자다. 요게 핵심인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내부자다. 이 채권을 발행할 때 본인 돈이 들어간 거죠. 자기들끼리는 23억을 벌었잖아요. 여하가 그 김건희 씨랑 저기 자기 엄마랑 최은순 씨랑 그럼 돈을 번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에 또 있다는 거잖아요. 또 했죠. 조작인 거지. 상습 조작을 알고 한 거죠. 이걸 모르고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한테나 안 줘요. 이거를 당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당한 거 치고 이번에는 너무 많이 개입했다. 당했다고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개입했다. 이거는 좀 뭐 지켜줄 수가 없다. 이거 심하게 당했다 이렇게 하시면 아니 근데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심하게 당했네.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가 조작 얘기가 이미 대선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심할 법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만둬야 돼. 근데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게 약간 중독 같은 건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알코올 중독처럼. 알중처럼 주종이야. 주가 조작 중독. 그래서 그 우리가 예전에 BBK 같은 거 할 때 BBK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BBK는 누구 겁니까? 이제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잖아요. 최근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삼부토건의 주인은 진짜 누구입니까? 이제 이런 구호가 이제 심심찮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삼부가 그냥 골프래잖아요. 골프 삼부, 유삼부. 삼부 있죠? 전혀 없습니다. 삼부 있죠? 아닙니다. 아니 거기 그것도 있어요. 임성근의 딱 하나의 진실이야 그게.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어. 삼부 다른 데는요? 없습니다. 아니 그때는 군인 같더만. 그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때 눈빛 반짝반짝해. 진짜 없는 거야. 유삼부가 그래 꼴꼴꼴 막 이래 막 말을 터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계속 인양 묶고 다니는데 유삼부가 그래서 이름을 유상범에서 유삼부로 개명을 했습니다. 유삼부입니다. 보면 내가 겁도 엄청 많은 것 같아 임성근. 그 위증 사실이 밝혀질까봐 그렇게 하는 거잖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그 정도 상황이면 진짜 사표 내고 나오는 게 요번에 한번 칭찬해주세요. 진실을 말했어요. 3부 없다고. 없습니다. 뭐 3부는 3부 토건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 임성근이 말한 유일한 진실. 3부 없다. 군 골프장엔 3부 없다. 그런 거지 뭐. 네, 뻔합니다. 요거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임성근 그렇지. 딱 하나 칭찬합니다. 네. 요거는 진실을 말했어. 아, 다른 데는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3부는 없습니다. 삼범이 죽어라 이렇게. 삼범이 죽어라. 유산부를 그냥 골로 보냈습니다. 예. 저기 황천길을 넘기게 보냈습니다. 예, 기쁨 주고 웃음 줬던 유산부님 그리고 유일한 진실을 밝혀주신 임성근 전 사단장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왁자지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희준, 임세은, 김종욱, 신인규,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견적 내고 비교해보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